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와 보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4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하위 전력은 코펜하겐과 비겼지만 이미 조 2위가 확정된 챔스 경기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승리보다는 주력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부상 방제에 더 신경을 썼던 경기였죠.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꽤 크게 돌렸습니다. 골키퍼였던 코벨까지 하프타임에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브란트와 무코코는 아예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주중 경기로 인한 피로도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독일 1부 17위의 보훔입니다. 볼프스부르크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우니온 베를린을 잡아낸 기세를 오래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강등 탈출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도르트문트와 뮌헨을 연달아 만나고 레버쿠젠도 근 시일 내에 만나는 상황이라 앞날이 밝진 않습니다. 홈 원정 전적이 너무 차이가 큰 것이 문제인데 올 시즌 원정에서는 전부 패배를 당하고 있고 수비적인 약점이 상당한 편인데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나이가 많아 팀의 에너지 레벨이 높지 못한 데다 1대1 대응 능력도 크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편입니다. 홈에서 경기당 2골을 넣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도르트문트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편인데 특히 기동성 문제가 뚜렷했던 수비진의 안정화가 눈에 띕니다. 지난 챔스에서는 전면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주중 경기에 대한 피로도도 상당히 줄인 상황인데요. 보홈의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처참할 정도로 좋지 못하다는 점도 도르트문트의 손을 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마인츠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9위의 마인츠입니다. 좋은 흐름이 끊겼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었기 때문에 참작 여지는 상당한 편인데 그 와중에 또 2골을 넣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공격적인 기조를 쭉 유지한 모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고요. 전방에서 압박을 세게 걸면서 턴오버를 유발하고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가는 전략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13골을 넣고 있는 비결도 이 플랜의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니시오와 잉바르센의 결정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일단 상대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기만 하면 득점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결정자는요. 레스치 무스타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2위의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보훔을 4대0으로 대파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따내는 호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비해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점은 호조라고 할 수 있을 듯한데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6경기 4골로 득점력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죠. 원정에서는 홈에서보다 점유율 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 이유로 보여집니다. 홈에서는 평균 58%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상대를 밀어붙이는 반면 원정에서는 46%로 점유율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전방의 결정력이 살아난 모습이긴 하나 득점 확률은 아주 높게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결정자는요. 크루제, 프란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각각 홈과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는 점유율 유지에 애를 상당히 먹고 있고 마인츠의 최근 공격력과 전방 결정력이 꽤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은 마인츠가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나 스코어 접근을 1순위로 삼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마인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호펜하임과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7위의 호펜하임입니다. 호시탐탐 유럽 대항전 진출 순위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이 있는 경기력으로 인해 순위를 쉽게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경기를 이기면 순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호펜하임의 난관은 강팀을 상대할 때의 경기력인데 올 시즌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무 3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팀 기조가 점유율 확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것인데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중앙 싸움에서 쉽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요. 휴버너, 비사치크, 베부, 다부르, 아슬라니, 필립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6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3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샤흐타르 원정에서도 대승을 거두고 레알 마드리드도 잡아내는 등 소위 말하는 양학으로 쌓은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팀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은데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두 풀백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전방 수적 우세를 만들고 중앙의 에너지 레벨을 활용해 소보슬라이에게 적극적인 박스 침투를 주문하는 것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골만 16골로 은쿤쿠와 베르너의 호흡도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결정자는요. 라이머, 클로스터만, 굴라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올 시즌 호펜하임이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쉽게 중앙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강팀을 만날 때는 자신들의 플랜 A를 제대로 펼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헤르타 베를린과 뮌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4위의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좀처럼 경기력에서 반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둔 1승도 올 시즌 최악체로 꼽히고 있는 샬케를 상대로 거둔 것인데 순위는 14위이지만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는 고작 2점입니다. 공격력 자체는 전력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편인데 문제는 압박을 뚫어 나오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점이죠. 지난 브레멘전에서도 상대 적극적인 경기 기조로 인해 상대 박스로 진입하다는 것을 어려워했고 박스 안보다 바깥에서 슈팅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역습을 시도할 때 롱볼 비중이 꽤 있긴 하지만 세르다르의 공 운반 능력도 중요한 요소인데 세르다르가 바이언의 강한 중원을 상대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정자는요. 사카, 보에티우스, 은간캄, 우레모비치, 부아탱, 헤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2위의 바이언입니다. 챔스 조별리그 6전 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조 1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전들에게 대거 효식을 부여했고 승리까지 거두면서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슈퍼모팅의 활약이 아주 눈부십니다. 뮬러가 결장 기간도 길어지면서 전방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겨우 잡은 기회를 잘 살려내면서 연승 행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만, 그나브리 등 기동력이 뛰어난 측면 자원들도 기동성이 느린 헤르타 베를린의 수비 라인을 신체적인 능력으로 유리할 만한 충분한 기량은 갖추고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사르, 리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수비 기동성 저하로 인한 수비 불안이 팀의 발목을 잡을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헤르타 베를린의 롱볼로 바이언의 뒷공간을 부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중원에서의 온더블 역습은 바이언의 중앙 전력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언이 측면에서부터 헤르타 베를린의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고려하면 2.5보다 유력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우크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3위의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직 강등권인 16위와는 승점 5점 차이로 여유가 있지만 이 기세에서 빨리 탈출하지 못하면 아우크스부르크도 순위 유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스쿼드가 사실상 반파 상태인 것이 큽니다. 그나마 베리샤와 페데르센, 이아고가 엔트리에 다시 복귀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스쿼드 가용 뎁스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팀 기조가 4-4-2를 바탕으로 팀적인 강경 유지와 압박 위주인 팀이기 때문에 조직력과 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쿼드 뎁스 부족은 꽤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한, 윈테르, 젠센, 도스트, 바지, 오도오카이, 기키예비치, 옥스포드, 구미, 슈트로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5위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스포르팅을 잡아내면서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경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면서 기세가 다소 꺾인 리그 성적을 잡아야 할 때인데 전반적인 주도권을 잡는 데 능한 모습입니다. 도르트문트전과 스포르팅과의 경기에서 모두 점유율에서 앞섰습니다. 카마다가 올 시즌은 리그에서도 포텐을 완전히 터뜨리면서 팀 득점력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공격적인 압박 전술로 소유권 탈취와 빠른 역습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등 쿠스티치의 이탈 이후로도 득점 생산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팀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결정자는요. 크나프, 부타, 하세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올 시즌도 카마다의 활약으로 득점 생산성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아우크스부르크도 속공으로 압박 위주의 팀을 상대로 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